음바페가 바르콜라. 이거 찍었어요. 바로 찍었어요. 음바페가 차겠죠? 강인이가 찾아. 아무스가 강인이 한번 찾아. 강인이가 가서 공 뺐자. 공 뺏었다가는 바로 이제 방출. 세게 뿌리겠지? 킬리안 음바페. 오우 잘 때린다. 씨. 들어갑니다. 둘이 되게 어색하네. 아니야 안 그래. 저희가 근데 대화를 많이 안 나눠. 진짜. 야 파리 실점으로 하냐? 아 너무하네. 실제 공격 방향 비율 왼쪽이 55.9%입니다. 파리. 오른쪽은 28.8%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왼쪽으로 많이 쓰네. 그러니까 대놓고 왼쪽을 절반 이상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르콜라이. 이름이 펩시콜라였으면 좋았을 텐데. 빼죠? 뭘 진짜 펩시를 줘? 이강인. 이런 거. 그렇지. 자 음바페. 자 이강 다시. 길었어. 기점. 자 이강인 득점. 이강인. 솔레르 골. 자 이강인 음바페 그리고 솔레르. 야, 그렇지. 해줬다. 음바페가 강인이 인정. 이거지. 단장님이 인정해줬어. 이강인. 이강인. 일어나서 바로 마르세유턴. 이상한 거 하려고 그랬어. 기가 막혔는데. 아쉽다. 자, 네가 너. 이강인 또 데벨레. 빨리 들어. 손 내밀고 있어. 야, 강인아! 이강인. 아우. 뒤로 흘렀다. 수비 맞은 건가? 앞에서 비티니아 경합하면서 흘러버린 것 같아. 강인이 그리고 아예 중앙으로 와서 좀 플레이하는 것 같네. 오 강인 백킬 좋았어. 좋아. 아니 빨리. 야, 너 우리 타고. 와 이걸. 야. 이걸 벗겨내? 파비앙 루이스. 와 이거는 욕하려다가 저걸 제쳐버리네. 이거 한번 가보자. 자 이강인 이렇게 연결이 강인아. 됐네. 어떻게? 이강인 그렇지. 찔러주고 덴벨레도. 자 음바페. 이강인. 자 이강인을 끝났어. 향해 가는 패스가 짧았습니다. 자 이렇게 파리 생제르맹과 스트라스부르의 경기는 3대0으로 파리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어떻게 된 게 응단장이 가장 그래도 강인이한테 가장 잘 많이 줬네. 하나증권과 함께하는 신규 계좌 개설 이벤트 축구로 하나되자. 아이폰 15 프로 36대를 증정하고 참여자 전원에게 메가커피와 애플 소수점 주식을 증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더보기란을 통해 확인하세요. 자 파리 생제르맹과 스트라스부르의 경기는 3대0으로 파리가 완승을 거뒀습니다. 일단 이강인 선수가 2달 만에 선발이었어요. 확실히 몸이 올라왔다. 그러니까 잘하더라고. 부상 때문에 한 달 정도 못 뛰다가 아시안 게임 이제 소화했지. 근데 아시안 게임 때도 사실 우리가 아는 이강인의 풀 전력이 나온 게 아니잖아. 약간 경기력이. 올라오지 않았던 느낌이었죠 사실. 근데 A매치 뛰면서 딱 올라오더니 가자마자 아니 근데 풀타임을 뛰게 하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파리로 가가지고 첫 풀타임이에요. 그런가? 1, 2라운드 다 선발이긴 했는데 그때 이제 다 풀로 안 뛰었지. 그렇죠. 교체 투입됐고 두 번째는 부상당해서 나왔기 때문에 지금 가서 처음으로 풀타임으로 뛴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그 경기 소화한 거는 2달 만에 뛰는 거죠. 근데 그렇지. 2달 만에 나왔는데 이거를 풀타임 뛰게 한다? 네네. A매치를 한국에서 치르고 가는데 풀타임 뛰게 한다? 확실히 지금 이강인 선수는 뭐 이 팀 내 입지에서도 그렇습니다. 많은 평가를 받고 있고 확실히 달라진 거는 우리가 뭐 그동안 뭐 수비, 체력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것 같아. 이런 건 확실히 좋아진 것 같아. 오늘도 수비하는 장면도 그렇고. 맞아요. 자 그러면 이강인 선수의 활약을 조금 더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른쪽으로 나왔죠? 선발로? 오른쪽으로 나왔고 사실 전반전 그 두 번째 골이 나오기 이전까지는 약간은 조금 배제되는 느낌까지 들었어요. 왜냐면 파리가 음바페 중심의 왼쪽으로 계속 공격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파리의 공격이 좀 답답했죠. 그러니까 선제골이 나오긴 했지만 그건 페널티킥으로 이제 나오게 됐던 거였고 왼쪽 측면에서 조금 바르콜라가 이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왼쪽 측면 공격이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했는데 한번 이제 오른쪽으로 돌리고 그때 이제 음바페가 오른쪽으로 빠졌을 때 이강인 선수가 찔러준 패스를 이제
은바페가 컵백을 줬고 이걸 솔레르가 골을 넣으면서 예. 그러면서 이제 2대0으로 앞서 나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는 이제 그 은바페도 오른쪽으로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맞아요. 보여주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아예 후반전은 오른쪽에서 더 많은 공격을 전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네, 오늘 사실은 파리 경기 딱 보는 분들이 이강인과 은바페가 또 합을 맞추는 장면을 그렇게 기다렸는데 오늘 이 장면으로 다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 번째 골 그렇게 나오고 나서 바로 이제 은바페 선수가 이강인한테 손짓을 해줬죠. 네. 너야. 너의 패스였어. 이게 정확하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스루 패스는 역시 우리가 이강인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표팀 뛸 때도 네. 오른쪽에 있다가 이렇게 몸 딱 열어놓고 왼발로 찔러주는 그렇지. 연기 많이 하잖아. 네. 딱 그 장면이었거든. 딱 몸 열어놓고 왼발로 스루볼을 넣으니까 기가 막혔죠. 은바페가 뒷공간 깨고 들어가서 컵백 이제 골이 들어가니까 네네. 골 딱 들어가고 이제 사람들이 어. 음단장한테 가잖아. 우리 단장님 아주 훌륭한 어시스트였습니다. 막 가는데 딱 야 잠깐만 너야. 딱 이거 근데 우리 가리키길래 누구지? 누구지? 이강인. 이강인 너야. 그 장면이 사실 이게 우리가 되게 파리행이 결정됐을 때 보고 싶은 장면 중에 맞아요. 하나가 예. 이강인이 찔러주고 은바페가 마무리하는 이걸 되게 보고 싶었는데 네네. 그동안 뭐 누가 만약에 뛰면 누구는 부상 또 누가 복귀하면 누구는 부상 이래가지고 맞습니다. 두 선수가 동시 선발인 적이 없었어요. 이게 처음이야. 네네. 근데 오늘 딱 나오자마자 어쨌든 그런 절묘한 패스. 진짜 오래 걸렸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오늘도 또 하긴 하지만 역시 이 파리는 사실 그것 때문에 아마 좀 속상하신 분들도 있고 좀 그래 이런 분들도 계실 텐데 뭐냐면 은바페의 존재감이 절대적이야. 너무 쏠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단장 하는 게 진짜 플레이도 딱 완전 그 병장 축구 같은 생각 안 나? 병장님! 볼 갑니다! 곰이 여기 든다! 심지어 가장 재밌었던 장면이 이제 전반전에 은바페가 하무스한테 전진 패스를 주려고 했는데 그게 수비한테 끊겼거든요. 그런데도 하무스가 은바페한테 엄지척을 해주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반장님 잘못한 게 없어요! 저거 대체 뭐지? 패스가 끊겼는데 왜 엄지척을 하지? 그 생각이 들긴 했었는데요. 이게 보니까 파리는 진짜 다 은바페 중심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다만 어쨌건 간에 그런 점을 고려하면은 이번 경기가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이 있다는 게 어떤 거냐면요. 이강인 선수가 은바페한테 패스를 11회를 연결해 줬거든요. 네. 이게 그 솔레르한테 12회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패스를 준 건데 솔레르한테는 솔레르가 이번 경기 거의 오른쪽 풀백처럼 튀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빼고는 11개가 다 백패스였어요. 반면 이제 은바페한테는 다 전진 패스를 찔러줬어요. 단장님이 매우 좋아할 만한 흡족할 만한 그런 패스들을 공급해 줬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기하잖아. 너야! 내 파트너는 너야. 너 2인자야. 오늘 그러니까 거의 바르콜라 버리고 글로 가더라. 그러니까 제가 봐서 오늘 저기 이강인 부장님 됐습니다. 단장님이 이 부장 시켜 이 부장. 이게 팀이야. 바르콜라 걔 이제 끝났어 걔. 중간에 버리잖아. 야 너 안 되겠다. 축구는 더 해야 되겠다. 네네네. 그리고 또 후반전에는 아예 이강인이 왼쪽으로 돌았어요. 예, 맞아요. 그러면 이제 덴벨레 은바페하고 나오면서. 진짜 딱 라인이 만들어지는 맞습니다.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첫 선발 동시 선발이라고 했잖아요. 둘이서 같이 뛴 게. 예. 그래서 좀 더 이렇게 매끄럽게 되고 그리고 강인도 사회생활 잘하는 거야. 그렇지. 여기를 잡아당기면 어디가 올라온지를 알아. 이게 다 이게 땡길 줄 안단 말이지. 그래서 네. 이렇게 호흡도 맞추고 손발을 맞추고 이렇게 되면 전 충분히 더 좋아질 것 같아요. 네. 다만 이제 좀 아쉬웠던 장면이 이제 리턴을 줬으면은 거기서 이제 이강인 선수가 조금 더 슈팅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는데 맞습니다. 거기서 다소 조금은 슈팅을 그냥 가져가 버리는 그런 장면들이 있긴 했죠. 시원하게 이게 뭘 다소야. 그 중간에 그거 너무하잖아. 그 그러니까요. 예. 완전히 은바페에게 그 누가 스루볼 넣었지? 누가 넣었더라? 누가 스루볼 넣어? 네, 맞아. 넣었는데 예. 거기서 은바페가 사실 옆에는 하무스요. 하무스가 찔러줬을 때 하긴 진짜 이게 음단장을 향한 모든 사람들의 절대적인 저거구나 패스구나. 다 음단장한테 주잖아. 그러니까요. 근데 은바페가 잘 들어왔어. 은바페 사실 너무 잘하니까 예. 솔직히 잘합니다. 맞아. 예. 은바페 축구 잘해요. 다만 그건 이제 수비가 붙었기 때문에 그 이강인 줬어야 돼. 내줬으면은 이강인 혼자 이렇게 줬어야 돼. 있었잖아. 네. 완전 통짜였죠. 근데 우리 강인도 착하니까 사실 거기서 좀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한마디 이렇게 아쉬운 척 하려다가 잘 쳤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하는데 조금만 더 그러니까 왜냐면 그렇죠. 예. 은바페 혼자서 다 풀 수는 없잖아. 맞아. 조금 더 이런 게 호흡적으로 더 맞으면 좋긴 하겠다. 네. 그리고 나는 루이스 엔리케 감독의 축구는 여전히 어려워.
아 이게 좀 뭐 어떤 걸 추구하는지 잘 모르겠어. 오늘 선발 라인업 나왔을 때 다 사람들이 대혼란에 빠졌잖아요. 사진 찍어놨나? 3331 뭐 이게 뭐야 막. 진짜 처음 그러다가 3331로 나왔다가 결국 첫 골 들어가고 나서는 4-2-4로 전환을 했었죠. 아니 무슨 축구 게임이야? 3-3-3-1 해가지고 하다가 또 솔레르가 이제 또 풀백으로 빠지고 막. 네. 이게 좀 그러니까 3대0으로 이겼죠. 그럼 사실 축구에서 3골 넣으면 잘한 거야. 이긴 했는데 뭔가 축구가 그러니까 내가 어렵다는 표현을 쓰는 게 이게 뭐지 좀 싶어. 난해하고. 좀 난해. 좀 이게 매끄럽다 뭐 아니면 뭐 막 진짜 막 속도감 템포가 정말 좋다. 맞아요. 아니면 진짜 예전에 바르셀로나가 한참 잘할 때 막 진짜 완벽하게 이 볼 점유를 가져가면서 상대를 무너뜨려 버렸던 뭐 그런 느낌도 아니고. 네. 뭔가 조금 좀 그리고 요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강인 선수가 오늘 풀타임으로 뛰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면 다가오는 주 중에 챔피언스리그 AC 밀란과 있는데 그 경기 때 그러면 좀 못 뛰는 거 아니냐. 근데 일단 오늘 이게 현지 시간으로는 토요일 경기잖아요. 네. 그리고 챔피언스리그가 우리 시간으로 할게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목요일 새벽 경기예요. 약간 시간이 좀 있네. 홈이야 그리고.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회복되는 컨디션이나 이런 거 보겠지만 저는 뭐 이거 풀타임 뛰었다고 그 경기 무조건 뺀다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네네네. 상황을 좀 보겠죠. 네. 그리고 그 얘기도 한번 부모제가 정리해줘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징계를 파리 선수들이 받는다고 했는데 유예됐잖아요, 징계가. 네. 덴벨레하고 무아니하고 하키미하고 키르자가 이제 그 마르세유 팬들을 조금 모욕하는 그런 챈트를 외친 게 영상이 찍혔거든요. 아하. 그래서 원래 그 한 경기 징계가 주어졌는데 이게 집행유예가 됐습니다. 네. 하지만 파리 생제르맹 구단 차원에서 이제 조금은 징계성인지 이번 경기 선발에 이들을 다 제외를 했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그 덴벨레하고 무아니하고 키르자와는 교체 투입됐죠. 근데 무아니하고 덴벨레하고 너무 성의 없게 뛰더라고요. 후반에 교체 투입돼가지고. 덴벨레는 좀 그래서 심하더라. 도리어 이 둘이 나오고 나서 공격이 더 안 풀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긴 했었죠. 네네. 예. 그래서 저는 조금 전체적으로는 사실 이강인 선수가 지금의 이 멤버들하고 호흡을 거의 잘 못 맞췄어요. 네. 왜냐하면 봐봐 하무스나 무안이나 이런 친구들 덴벨레나 이런 친구들은 사실 좀 뒤늦게 들어온 케이스들이어가지고 맞아요. 초반에 이강인 선수가 1, 2라운드만 뛰고 못 뛴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이렇게 매끄러웠냐 이러면 그건 아니야. 약간 연결들이. 근데 개개인들의 능력들은 확실히 있잖아. 네. 개개인들은 있으니까 이 팀이. 그래서 오늘 이강인 선수도 그거 기억나요? 그 페널티 박스에서 마르세유 턴했던 거? 기가 막히지. 야, 순간적으로 진짜 감각이 좋잖아. 네, 그리고 뭐 두 골에 이제 음바페 뭐 활약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파비안 루이스 사실 이거 조금은 무리한 거 아닌가 싶었는데 거기서 골을 넣어버. 세 번째 골. 사실 파비안 루이스가 그 골 넣기 전까지는 너무 중앙을 많이 비워놓긴 해서 아쉬운 모습도 있었지만은 확실히 볼이 있을 때 플레이는 좋다라는 걸 보여주긴 얘네 했죠. 능력들은 좋아.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조금만 더 되면 순간적으로 선수들 개개인들이 좋으니까 번쩍번쩍해. 맞아요. 그다음에 이강인 선수도 또 활용하려고 하는 것도 보여요. 7분인가? 거의 시작하고 나서 초반에 프리킥 얻은 거 이강인에게 빼줘가지고 때리는 거 시켰잖아. 네, 그렇죠. 그때 약간 심판이 겹쳐가지고 막 그런 것도 좀 있었는데 뭐 그런 장면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하여튼간 그래서 내가 루이스 에니키 감독을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좀 더 시간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아주 좋은 개개인들의 능력들을 이거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경기력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잘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이제 이강인 선수도 몸 완전히 만들어서 풀타임까지 뛴 거니까 저는 경기하면서 더 좋아질 거다. 거기다가 무엇보다도 엘리케 감독이 이강인 선수를 정말 아끼는 것 같긴 해요. 그런 느낌이 벌써 좀 있어요. 이렇게 A매치가 그것도 아시안 게임부터 A매치까지 치르는 빡빡한 일정을 소화했는데 바로 선발 투입한다. 이거는 그렇지, 맞아. 진짜 어지간한 선수 아니면 선택하기 힘든 거기 때문에. 맞아요. 유럽에서 우리 선수들 되게 좋아한다 진짜. 맞아요. 황희찬도 그랬고. 그러고 보니까 그 파비앙 루이스 골 들어갔던 것도 이강인 선수가 백힐로 풀었던 거네. 그 앞선 장면에서 백힐로 풀고 그 볼이 나와가지고 맞아요. 했던 장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괜찮았어요. 저는 뭐 오늘 딱 선발 나오는 거 보고도 놀랬고 사실 저는 약간 이번에 교체 타이밍 아니냐 봤는데 왜냐하면 징계도 유예가 돼가지고 오늘은 그러면 약간 되겠다 싶었는데 확실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이강인 선수가 팀에 잘 더 녹아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해볼까요? 네.